직선과 원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 거예요. 지금 점 A를 지나고 n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요. 자, 우리 앞으로 이 벡터 n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이 벡터 n을 우리는 앞으로 법선 벡터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방향을 정해주는 벡터를 방향 벡터라고 불렀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자, 얘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A를 지나고 이제 점 P를 임의로 잡았어요. 그랬을 때 이 AP 벡터와 지금 N 벡터가 수직이 된다는 거겠죠. 자, 수직이다. 이거는 AP 벡터와 N 벡터를 내적을 하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식을 이끌어낼 거예요. 일단 AP 벡터를 우리 한번 위치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일단 시점 5로 통일을 시켜 볼게요. 그럼 AP 벡터는 A를 버리고 P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OP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는 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스몰 p 벡터 마이너스 스몰 a 벡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내적하면 0이 된다. 저 식을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스몰 p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것과 그 다음에 n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이제 성분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p 벡터의 성분은 지금 여기 p를 x, y라고 둘게요. 그럼 p는 x, y고요. 그 다음에 스몰 a 벡터는 x1, y1이고요. 그 다음에 n 벡터는 a, b입니다. 자, 그러면 p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성분은 x 성분끼리 빼고 y 성분끼리 빼면 되죠. 그래서 x-x1, y-y1인데 얘랑 지우개. 얘랑 n 벡터를 내적하면 0이죠. 그럼 성분끼리 내적하는 거는 x-x1, y-y1과 a, b를 내적하면 0이 됩니다. 자, 이거 성분끼리 내적하는 거는 곱해줬죠? a, x-x1 플러스 b, y-y1이 0이 된다. 이렇게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총 세 가지 식으로 나타냈어요. 첫 번째는 벡터를 이용해서 AP 벡터와 N 벡터가 수직이 되어야 되는데 얘를 이제 내적을 통하면 0이 된다. 이거를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위치 벡터로 나타냈을 때는 P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것과 N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된다.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성분으로 표시를 했을 때는 A, x-x1 플러스 B, y-y1은 0이다.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됐습니다. 자, 방금 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정리해서 적어보면 일단 첫 번째, 벡터로 나타냈을 때는 AP 벡터와 N 벡터가 수직인데 이때 N 벡터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선 벡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AP 벡터와 N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위치 벡터로 나타내서 스몰 p 벡터에서 스몰 a 벡터를 뺀 것과 그 다음에 n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성분으로 나타냈을 때에는 a, x-x1 플러스 b, y-y1은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a는 n 벡터, 즉 법선 벡터의 x 성분이었고요. b는 법선 벡터의 y 성분이었어요. 그리고 x-x1은 지나는 점, 그리고 y1도 지나는 점.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스스로 확인하기 볼게요. 점 1,2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마이너스 1,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성분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성분식 세 번째 식 생각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지나는 원, x1이니까 1이 되겠죠. 또 플러스 3, y 마이너스 y1이니까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 양수로 바꿔줄게요.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3번도 똑같이 해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2, 1입니다. 그럼 2,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거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2, x 마이너스 x1이니까 x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식 정리하면 2x 플러스 y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2를 지나고 그리고 100대 n의 수직인 거니까 얘도 사실 법선 벡터가 지금 1, 마이너스 4라는 소리죠. 그래서 식을 세우시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식 정리하시면 x 마이너스 4y 플러스 9는 0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뭐냐면요.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이에요. 자, 두 직선이 평행해요. 그러면 뭐도 평행할까요?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을 합니다. 평행하면 우리가 뭐가 같다고 그래요? 기울기가 같다 그랬죠? 자, 근데 벡터에서 기울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방향 벡터. 방향을 결정해주는 방향 벡터가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하면 두 직선의 방향 벡터도 서로 평행합니다. 방향 벡터가 평행. 자, 평행하다는 거는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가 된다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기억나십니까? 얘가 뭐 L벡터고 얘가 N벡터라고 하면 L벡터는 N벡터의 뭐 실수배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했듯이 두 직선이 수직이에요. 수직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직선도 두 개 다 방향 벡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때도 방향 벡터도 수직이 되겠죠. 자, 수직인 거는 어떻게 나타냈다? 얘도 똑같이 뭐 L벡터, N벡터라고 하면 L벡터랑 N벡터가 수직이에요. 그럼 뭐를 이용한다? 그렇죠. 내적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예제 2번 볼게요. 두 직선 L과 M이 있는데 얘가 서로 평행하대요. 자, 평행하다. 그러면 뭐도 평행하다? 그렇지, 얘는 방향 벡터도 평행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직선 L에서의 방향 벡터는 어디입니까? 직선 L에서의 방향 벡터.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방향 벡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분모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L의 위치 벡터는 L의 위치 벡터래. 방향 벡터. 미안해요. 방향 벡터예요. 자, 방향 벡터를 뭐 임의로 U 벡터라고 두면 얘는 U, K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M에서의 방향 벡터는 2랑 3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M의 방향 벡터를 V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V 벡터의 성분은 2,3이 되겠죠. 그러면 평행한다고 했으니까 U 벡터랑 V 벡터도 평행하게 되겠죠. 자, 평행하다는 거는 U 벡터는 V 벡터의 실수배가 된다. 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U 벡터는 U, K입니다. 얘는 T, 2,3이 돼요. 그러면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는 Y 성분끼리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 T는 6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T는 3이 돼요. 그러면 K는 3T가 되니까 9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 방향 벡터도 평행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직선 LM이 이번에는 수직이에요. 자, 수직이다. 얘는 뭐 이용한다? 내적하면 0이다. 그럼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U 벡터는 U, K였어요. 그 다음에 V 벡터는 2,3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수직이에요. 그래서 U 벡터와 V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성분끼리 내적하면 6K, 2, 3인데 계산하시면 12 플러스 3K가 0이 되죠. 따라서 K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4번도 똑같아요. 자, 직선 L, 직선 M이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두 직선 L, M이 서로 평행할 때 K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평행한 거니까 얘도 방향 벡터가 두 개가 서로 평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바로 방향 벡터 성분이 K3 그리고 3, 6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분명히 K3, 3, 6 이렇게 해서 계산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L은 K3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M은 3이랑 6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여러분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성분을 표시할 때 항상 X랑 Y는 양수로 만들어줘야 된다 했어요. 자, 근데 M 보세요. 1 마이너스 Y예요. 그럼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뭐를 곱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Y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얘도 U벡터, 얘도 V벡터라고 하면 U벡터의 성분은 K, 3이 되는데 V벡터의 성분은 3,6이 아니라 3, 마이너스 6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두 개의 방향 벡터가 서로 평행해요. 그러면 U벡터는 V벡터의 실수배가 된다 라고 적어주시고 성분으로 따져보겠습니다. K, 3은 T, 3,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Y 성분은 Y 성분끼리, X 성분은 X 성분끼리 같다라고 해서 K는 3T가 될 거고요. 그리고 3은 마이너스 6T가 돼서 따라서 T는 얼마가 돼요? T는 다 지워졌네. 6T.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자, 근데 K는 3T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직선 LM이 서로 수직이에요. 자, 수직이면 뭐를 이용한다? 내적해서 0이 된다. 방금 앞에서 U벡터의 성분은 K, 3이라고 했고요. V벡터의 성분은 3, 마이너스 6이라고 했어요. 자, 얘는 U벡터와 V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된다. 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 K, 3 내적 3, 마이너스 6은 0이다. 계산하시면 3K-18은 0이 돼서 따라서 K는 얼마?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벡터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원의 방정식이 뭔지 알잖아요. 자, 원의 중심이 C인데 얘가 뭐 A, B야. 그리고 원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데 이 일정한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로 R이었어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우리 원의 방정식은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구했죠. 자, 얘도 사실 식은 똑같아요. 식은 똑같은데 이제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예요. 자, 점C x1, y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임의의 점 P를 x, y라고 할게요. 그러면 벡터 CP의 크기가 지금 뭘로 똑같다? 반지름의 길이 r로 똑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얘도 위치 벡터로 나타내 볼게요. CP 벡터도 그 시점을 5로 하면은 C를 버리고 P한테 가는 거니까 5P-5C가 돼서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P 벡터에서 C 벡터를 뺀 게 되겠죠. 따라서 P 벡터에서 C 벡터를 뺀 벡터의 크기는 R로 같다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성분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성분으로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을까요? 자, P 벡터의 성분이 x, y예요. 그 다음에 C 벡터의 성분은 x1, y1입니다. 그러면 P 벡터에서 C 벡터를 빼면 x-x1, y-y1이에요. 그러면 얘의 크기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루트를 씌워서 x-x1의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은 r이 돼서 따라서 x-x1의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했던 내용 중요 부분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벡터로 나타냈던 거였어요. 원의 정의에 의해서 반지름의 길이 CP 벡터의 크기가 반지름의 길이 R이다. 그리고 얘를 위치 벡터로 나타내서 P 벡터에서 C 벡터를 뺀 크기가 R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분으로 나타내서 x-x1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스스로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원의 중심이 1,1이래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점 px, y에 대해서 위치 벡터를 각각 c 벡터, p 벡터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의 정의에 의해서 p 벡터에서 c 벡터를 뺀 거의 크기가 얼마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2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성분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스몰 p 벡터는 성분이 x, y 그리고 원의 중심은 1,2니까 C벡터의 성분은 1,2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P벡터에서 C벡터를 뺀 거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4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 5번 갈게요. 얘도 2, 마이너스 2,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입니다. 자, 얘도 위치 벡터를 A 벡터, P 벡터라고 나타내 있어요. 그러면 P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크기는 반지름의 길이인 2가 된다 라고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얘도 성분으로 나타내 봅시다. P 벡터의 성분은 x, y예요. 그리고 A 벡터의 성분은 마이너스 2,3이에요.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4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94페이지 넘어가서 문제 11번, 12번, 13번 보겠습니다. 자, 점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3,2인 직선과 x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1,2 마이너스 2 지나고 방향 벡터가 3,2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분모 방향 벡터의 성분인 3, 2가 오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지나는 점을 통해서 x-x1, 그러니까 x-1, y-y1, 그래서 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 정리해 볼까요? 2x 마이너스 2는 굳이 정리 안 해도 되겠다. 그치? 왜냐면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구하려면 x에 0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에 y에 0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0 대입해보자. x 0 대입하면 2분의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1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네요.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은 0, 마이너스 3분의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에 0 대입해 봅시다. y 0 대입하면 3분의 x-1은 1이 돼요. x-1은 3, x는 4. 따라서 x축과 만나는 점은 4,0이 되겠네요. 그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있는데 4,0, 0, 마이너스 3분의 8.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8이 돼서 2해서 3분의 16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자,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오늘 배웠던 거예요. 자, 직선 x 플러스 2y 플러스 1의 수직인 벡터를 뭐라 부른다고? 법선 벡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법선 벡터를
n 벡터라고 하면 n 벡터의 성분은 뭐가 되나요? n 벡터의 성분. 이거는 뭐를 보면 돼? 자, 앞에서 했어요. a가 x1, y1이에요. 법선 벡터가 a, b예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a, x-x1 그리고 b, y-y1은 0이 돼요. 그래서 법선 벡터의 성분이 지금 여기랑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요? x의 개수, y의 개수를 보시면 돼요. 그럼 직선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에서 x의 개수는 얼마? 1이죠. 그래서 1, y의 개수는 2가 돼서 법선 벡터의 성분이 1,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직선은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2인 직선인 거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분모에 1, 2가 올 거고 분자인 x-x1, y-y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x-2는 2분의 y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갈게요. 직선 L과 M이 있는데 얘네 둘이가 서로 수직이래요. 그러면 뭐도 수직이다? 방향 벡터도 수직이다. 자, 방향 벡터를 보려면 일단 x, y 둘 다 양수인지 확인해야 된다 했죠. 직선 L 양수죠? 직선 M 둘 다 x, y 양수죠. 그러면 성분 보겠습니다. 자, 분모 얘는 보면 된다고 했죠. 자, L의 방향 벡터를 U 벡터라고 하면 성분은 K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의 방향 벡터를 V 벡터라고 하면 얘는 2K, 3이 되는 거죠. 자, 방향 벡터도 수직이에요. 그러면 U 벡터와 V 벡터가 수직이 된다는 거니까 U 벡터와 V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되죠. 자, 얘를 그대로 적어보면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제곱 내적 2K 3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2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K 제곱은 0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K는 0 마이너스 K K 마이너스 2는 0 자, 근데 문제에서 K는 0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K는 얼마?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 단원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